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유럽 최고 건축가 에드워드 클라인의 첨단 건축물이 모래폭풍에 무너졌습니다. 독일 본사는 긴급 명령을 내렸고 프로젝트는 붕괴 직전. 해결책은 단 하나: 한국 현대 엔지니어링. 하지만 자존심에 사로잡힌 에드워드는 끝내 한국의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에드워드는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레딧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붉은 석양 아래 사막 한가운데 떠있는 듯한 기이한 건축물이 실루엣처럼 서 있었습니다. 각도에 따라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 패널, 날카롭게 꺾인 곡선 구조물, 그리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미래 도시의 조형미. 설명도 출처도 없었지만 순식간에 전 세계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겼습니다. 두바이인가? 요즘 거긴 뭘 해도 가능하잖아. 일론 머스크의 새 프로젝트 아니야? 지구를 떠나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라도 만들었나? CGT가 너무 나는데 현실에서 이런 게 가능해? 그 수많은 댓글 중 단 하나, 조용히 올라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독일 건축가가 설계했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링이 그걸 구해냈어.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손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현, 대한민국 현대 엔지니어링 소속 건설 기술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어려운 실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자존심과 현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협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전혀 영화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솔직히 말해 좀 지쳤던 시기였어요.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코로나 이후 각국의 규제는 심해졌고 건설업계는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본사로 들어온 한 통의 연락. 에드워드 클라인이 사우디 프로젝트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에드워드 클라인. 건축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독일 출신의 스타 건축가, 수십 개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를 넘어 형태는 감동을 이끈다는 철학을 내세운 인물. 사실 저도 그의 팬이었어요. 책상 위엔 그가 설계한 미래 도시 모형의 미니어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사우디의 중심부 리야드에서 300km 떨어진 황량한 사막. 그곳에 미래형 복합 휴게소를 짓는 프로젝트였어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 자동 온도 제어, 스마트 통신 인프라를 모두 통합한 미래형 인프라 허브. 사막을 지나는 차량들과 무인 운송 로봇의 거점이 될 공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컨셉만 보면 환상적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 격차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낮에는 48도까지 오르는 기온,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급격한 일교차.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모래폭풍, 수분이 거의 없는 공기, 예측 불가능한 날씨. 책이나 도면에선 절대 알 수 없는 사막의 진짜 얼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에드워드 클라인의 태도였습니다. 이 구조는 수치상 완벽하게 설계되었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건 너희의 기술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지. 그는 사막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제안한 구조 보완안, 자재 변경, 시공 방식의 전환 등은 모두 거절당했죠. 이건 내 디자인이다. 변형은 없다. 솔직히 분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현장을 본 건 맞나 싶었어요. 한국에서라면 현장 기술자와 설계자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조와 설계를 유연하게 조정하죠.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일해왔고 우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예견된 갈등과 충돌 속에서 저는 이 일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협력이 없다면 모든 건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예측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깨지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정점을 찍고 열기가 아스팔트 위에 신기루처럼 피어오를 때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뭔가 무서운 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래폭풍이었죠. 사막에서는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단 10분 만에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떨어지고 장비는 멈추고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우리 팀은 순식간에 대피소로 몸을 피했지만 클라인 씨는 여전히 주 컨트롤룸에 남아 있었어요. 이 정도 바람은 유럽에서도 겪어봤다며 말이죠. 하지만 그건 그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자연의 분노였습니다. 모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틈새마다 파고들었고 기온은 순식간에 1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발전 장비는 멈췄고 태양광 패널은 모래에 덮였으며 자동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는 결국 컨트롤룸을 나오지 못했고 그날 밤 우리는 6시간 동안 시스템 복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에드워드 클라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이도현 씨, 이런 환경을 예상한 적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상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각도와 패널 자정 시스템을 자동화로 바꾸자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현장 컨테이너 숙소로 저를 찾아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그 한마디가 긴장으로 꽉 조여있던 프로젝트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도면을 펴고 함께 분석했죠. 저는 사막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 변형 문제를 설명했고 그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구조 보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식 현장 운영 방식과 독일식 정밀 설계가 처음으로 진짜로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팀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은 한국 팀의 응급 복구 능력과 자료 분석 역량에 감탄했고 우리도 그들의 설계 철학과 디테일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죠.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방식. 서로 너무 달랐던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의 시작이었고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을 만들 준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프로젝트 초기, 저는 단지 지원 인력이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전권을 가지고 들어온 에드워드 클라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기술자 중 하나였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예술을 짓는다. 당신들은 그것을 실현시킬 뿐. 그 말이 처음엔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자존심으로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언제나 현실과 싸우고 그것을 뛰어넘는 해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데이터와 현장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최적의 구조와 자재를 계산해 전달했죠. 물론 대부분은 거절당했지만요. 그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유럽에서는 설계자가 곧 프로젝트의 철학이자 방향이니까요. 한국처럼 실무자 중심의 유연한 운영 문화는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클라인의 설계는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유리돔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는 곡선형 복합 구조물, 빛의 각도를 정밀하게 계산한 패널,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바이오 샬.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죠. 하지만 그건 유럽 기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막에서는 자외선의 강도가 전혀 다르고 미세한 모래 입자가 고정된 장치 사이에 들어가면 마찰과 열 변형으로 쉽게 고장이 납니다. 제가 그것을 수치와 사례로 설명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독일에서도 혹한과 폭염을 모두 견디는 구조물을 설계해왔습니다. 기온 변화? 문제되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적응이 아닌 극복이 기술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그 신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충돌은 기초 파일 공사 때 발생했습니다. 독일 측이 가져온 자동 굴착 시스템은 정밀하지만 속도가 느렸고 고온에 노출된 전자 부품이 과열되며 자주 멈췄습니다. 반면 우리가 제안한 한국형 수동 제어식 중장비는 사막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빠르게 공정을 진행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결과를 보고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인가? 왜 우리 장비가 더딘 거지? 그는 모니터 앞에서 수치를 재분석했고 저희는 현장에서 드론으로 모래 밀도를 측정하며 시공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충돌은 더 강렬했습니다. 외벽 마감에 사용될 고반사 하이브리드 패널이 배송 지연과 사막 습기에 의한 변형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독일 팀은 설치를 미뤄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팀은 한국 본사와 연계해 대체 자재를 공수하고 사막 환경에 맞게 즉석에서 보완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클라인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들 이런 상황을 예상한 거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게 한국 엔지니어의 방식입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점점 더 현장을 직접 보기 시작했고 도면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철학 속에 담긴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기술이 아닌 미학의 언어로 설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 그렇게 달라도 진짜 협력이 시작되자 이전엔 상상할 수 없던 시너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큰 위기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클라인은 매일 아침 현장 브리핑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설계 도면과 조형 철학만 강조하던 그가 이제는 날씨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보강 제안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죠. 이 바람 강도라면 외벽 모듈의 각도를 몇 도 조정해야 할까? 예전 같았으면 그런 질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클라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한국식 유연함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독일 측 팀원들에게도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날이 있었어요. 독일 팀의 기계 엔지니어 루카스가 모래에 파묻힌 전력 케이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우리 팀의 기술자 김정수가 현장에서 모래 방지 구조물을 임시로 제작해 케이블을 보호했고 그 구조를 3D 스캔해서 차후 자동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상상력을 도구로 사용하네요. 그 말은 우리 팀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었고 독일 팀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엔 함께 식사를 하고 모래바람이 불 때면 모두 함께 대피소를 정비했으며 자재가 도착하면 다 같이 나가 옮겼습니다. 그때쯤 사우디 정부에서 현장 시찰단이 방문하게 되었고 두 회사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구조와 운영 모델을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우리 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협력 방식 계속 이어가자고요. 이것은 단순한 공사 계약의 성공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기술과 문화를 넘어 진정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뢰를 쌓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시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문화의 간극이 다시 한번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날은 이례적으로 고요했습니다. 모래폭풍도 없고 태양은 짙은 황금빛으로 사막을 물들이고 있었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팀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밝았고 클라인과 저는 나란히 도면 위에 놓인 커피잔을 두고 파이널 구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타이밍을 노린 듯 예고 없이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하 급수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 중 하나는 태양열을 이용한 응축 방식의 수분 확보 장치와 자동 급수 시스템이었는데 그 중심부에 있던 배관 하나가 고온 팽창에 의해 파열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배관 문제로 생각했지만 문제는 더 깊었습니다. 사막 모래 속에 포함된 미세한 염분이 금속을 점진적으로 부식시켰고 독일산 초정밀 합금 재질은 한국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에 실제 사우디의 조건에서는 취약했던 겁니다. 그때 클라인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건 내 계산에는 없던 변수예요. 이 정도 환경 스트레스를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놓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사우디 발주처 측은 계약 연기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죠. 독일 본사는 긴급회의 소집, 한국 본사는 대책 수립에 착수. 우리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저는 즉시 서울 본사의 환경소재팀에 구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클라인은 독일 본사에 연락해 자재 대체와 설계 수정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리야드,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세계국 3자 온라인 회의가 긴급히 열렸고 14시간 동안 밤샘 전략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각국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언어로, 때론 손짓과 스케치로, 때론 코드와 수식으로 설득하고 조율했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술팀은 고온과 염분에 강한 복합탄소 폴리머를 개발했고 독일 설계팀은 파이프의 전체 구조를 유연하게 재조정해 환경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우디 현지팀은 24시간 내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자재 이송 경로를 재설계했고 드론을 이용한 모래층 제거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난 뒤 클라인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도현, 나는 지금까지 나만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진짜 완벽이란 각자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맞춰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설계도를 넘어 사람과 협력으로 건축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나고 며칠 뒤 사막 위에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팀워크가 매끄러워졌고 독일 팀과 한국 팀은 이제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는 진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에드워드 클라인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현장의 작은 문제에도 직접 나섰고 작업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통역 없이도 몸짓과 눈빛으로 소통하며 구조자재를 옮기기도 했죠. 그 모습은 처음 사우디에 도착했을 때의 예술가가 아닌 누구보다 현실적인 건축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팀의 젊은 건축 디자이너 한 명이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클라인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원래 사람을 잘 믿지 않거든요. 한국팀이 그의 세계를 바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팀의 치밀한 설계력과 위기 대응 시 그들이 보여준 냉정한 판단력은 한국 팀의 빠른 실행력과 상상력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프로젝트 파트너를 넘어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실은 프로젝트 완공 후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우디 정부는 본 프로젝트를 사막 지속가능 도시 인프라의 표준 모델로 선정했고 리야드에 위치한 국제 건축 심포지엄에서 우리 팀이 함께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클라인과 저는 무대에 나란히 섰고 그는 전 세계 관계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도 기술도 아닌 인간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에서 탄생한 결과입니다. 나는 독일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한국 기술자의 철학으로 건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백 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지라도 그날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협력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제안이 우리 앞에 주어졌죠. 두 회사를 기반으로 한 합작법인을 설립해 중동 지역 지속가능 건축의 표준을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의 성공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설계도 위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넘어 사람과 문화, 그리고 기술이 함께 만든 진짜 건축.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내일의 인프라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복합휴게소의 모든 조명이 점등되고 태양광 패널이 유려한 곡선으로 서서히 닫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우리가 함께한 과정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조형물이었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여전히 뜨겁고 태양은 여전히 무자비하지만
그 속에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생각, 기술과 철학을 녹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 구조물 안에 새겨졌죠. 그날 저녁 팀원들은 완공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우디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췄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던 사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를 빠져나와 휴게소 외곽의 전망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클라인을 마주쳤죠. 그는 조용히 사막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말이 줄고 대신 눈빛이 깊어진 그였어요. 이도현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담백했고 오히려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당신들을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로 생각했어요. 독일식 방식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건축은 철학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건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것이 구조물의 뼈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당신이 알려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악수했고 그 손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사막 인프라 혁신 프로젝트로 공식 지정했고 국제건축학회에서도 이 구조물을 미래형 협력 모델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학계는 독일과 한국이 이뤄낸 이 협업의 의미를 조명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의 국제 협력을 논의하게 되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가끔씩 프로젝트 당시의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그 자부심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표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뿌듯하게 만든 건 클라인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간 뒤 자국 건축대학에서 강연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한 프로젝트는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다. 기술은 정밀함으로 완성되지만 협력은 진심으로 완성된다. 이후 그는 독일 정부의 요청으로 중동, 아시아 지역 협력 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설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클라인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도현, 이번엔 한국에서 함께 프로젝트 하나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메일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엔 설계 변경 하나에도 손사래를 치던 그가 이제는 우리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료로 만든 사람 중심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기술력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영상의 마무리에 이르러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설계도를 그리고 있나요? 그 설계도 위에 여러분의 자존심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함께 걷는 누군가의 손길도 함께 담겨 있을까요? 협력은 때로 느리고 갈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혼자 이룬 그 어떤 것보다 더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설계도를 그립니다. 다음 협력의 여정을 준비하며 또 누군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지어올릴 준비를 하며 서로 달랐기에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일의 철학, 그리고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탄생한 기적.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완벽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완성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